너나 잘하세요. 부산의 이슈를 아주 친절하게 짚어드리겠습니다. 양미숙의 친절한 미숙씨, 부산 참여연대 양미숙 사무처장 스튜디오에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스쿨존 얘기를 좀 한다고요. 유독 스쿨존 사고 많이 나는 것 같은데 사고가 지금 뭐 어느 정도나 일어나고 있는지요? 예, 2023년 들어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고 해야 할 정도로 사고가 나고 있습니다. 예, 4월 말부터 보도된 스쿨존 사고가 5건인데요. 예. 3건이 사망 사고이고 1건은 중상, 1건은 다행히 인명 피해는 없었습니다.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들 아시는 4월 28일 영도구 청학초등학교 스쿨존에서 1.7톤 원통형 대형 어망실 하역 작업 중에 100m 아래로 굴러떨어져서 부상이 3명, 우리가 이제 사망한 것만 알고 있지만 네. 부상도 3명이 있었고 1명의 초등학생의 목숨을 앗아가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이건 알려지지 않았지만은 보도는 됐습니다. 5월 1일 해운대구 방손동 이제 스쿨존에서 5.2톤 화물 차량이 내리막길을 빠른 속도로 내려가면서 건너편에 있는 인도와 하단을 덮치고 그 초등학교 100m 떨어진 스쿨존에서 70대 노인이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고도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또 아시는 6월 22일 북구 백산초등학교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교사가 차에 치여 중상인 상태고요. 네. 그리고 6월 24일 그 해운대구 도시철도 2호선 부근에서 또 왕복 2차로 이면도로에서 차량이 도로를 건너던 보행자 60대 여성을 치었고 이제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사망하셨습니다. 그리고 7월 3일 사구 신남초등학교 스쿨존에서 주차장 차가 미끄러졌는데 다행히 지나가던 학생이 벽에 탁 밀착하는 바람에 사고를 좀 피한 상황이었습니다. 예, 지금 4월부터 뭐 거의 한 달에 한 번씩 스쿨존에서 사고가 난 것 같은데 아니 제일 안전해야 될 스쿨존에서 네. 이런 사고가 계속 일어나고 이유는 뭡니까? 뭐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겠지만은 좀 근본적인 거는 뭐 부산의 지형과 또 학교가 이제 위치를 좀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산지가 많은 지형 특성상 비탈길의 학교가 많기도 하고요. 예. 그리고 이제 보차도가 분리되지 않은 통학로가 많은 것도 사고의 원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 가초에다 각종 시설물들이 있거든요. 정말 다양하게 많습니다. 네네. 여기서 뭐 일일이 나열하기 그렇지만은 그런 것들이 구비되지 않은 것도 사고의 큰 원인인데 예를 들면 단속 카메라, 보행 신호기, 가속 방지턱, 그다음에 안전 펜스 이런 거 들어보셨죠? 안전 펜스 등도 비치가 안 된 곳이 많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런 것들이 어린이가 등굣길 그러니까 학교 가는 길에 사고가 나지 않게 위한 가장 필수적인 시설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게 안 된 게 있었고요. 저희가 이제 곧 9월에 북구 지역 전수조사를 할 예정인데 시민사회가 사전에 이게 이제 기준 항목이 좀 어떤가 싶어서 저희가 한번 나가봤었거든요. 네. 8월 말에 양정에 2군데 나갔습니다. 근데 한 곳은 조사가 필요 없었습니다. 아무것도 구비되지가 않았습니다. 그리고 경사로였고 심지어 학교 앞에 보도에 적치물들이 너무 많아서 그 차도로 가야 되는 이런 아니 상황이었거든요. 뭐 CCTV 뭐 과속방지턱 안전펜스 이런 게 뭐 없었다는 거예요? 예. 안전 펜스가 한 20m만 있고 양방향이 하나도 없었고요. 그다음에 심지어 이제 안전 펜스 딱 학교 앞에 딱 20m 정도만 있었고 그 맞은편 아래쪽은 하나도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영도 초등학교 교사 사고처럼 학교 인근 등하교에 금지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적치 작업, 그다음에 주정차 등이 금지되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것이 되면 보통 사고가 심각해질 수 있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이 여전히 만성적인 주정차, 그다음에 작업, 공사 등 등하교 시간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금지된 작업이 진행되는 것도 문제지만 이거에 대한 관리 감독도 받지 않고 진행되는 것도 사고의 원인입니다. 그리고 보행과 관련된 다양한 정책과 예산을 투입하고 있지만 사실은 그 보호구역 내의 어떤 정책이 엄격하게 지켜지고 있지 않다는 것. 가장 엄격해야 될 정책이 엄격하게 추진되지 않고 있는 것도 하나의 문제이고요. 그다음에 우리 갈매길에 많은 예산 투여하지 않습니까? 근데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 예산이 예를 들면 그 영도 초등학교 사고 난 지역이 있지 않습니까? 네. 작년에 안전 펜스를 보강하기로 했었거든요. 그렇죠. 근데 전체 다를 못했습니다. 맞아요. 이유가 돈이 없어서. 예산이 없어서. 근데 네. 그 예산이 2천만 원이었습니다. 아, 네.
그러니까 왜 이런 것부터 안 하는지 사실 의문이 들 정도거든요. 그다음에 이런 제도와 시설문에 대한 관리 감독이 있어야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영도초등학교에 몇십 년간 거기서 적치 작업을 했는데 한 번도 관리 감독을 네. 하지 않았다는 게 업체의 입장이었었거든요. 그럼 말씀드린 대로 그 영도는 지금도 사고가 난 뒤 5개월이 지났지 않습니까? 네. 아직 안전 펜스가 전체 다가 설치되지 않았습니다. 예, 제가 어제 확인해 보니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부분이 어쩌면 가장 기본이고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보행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 그리고 어린이 보호구역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 그리고 보행과 어린이 보호구역이 먼저라는 부산시의 어떤 정책 네네. 그리고 그런 정책이 잘 수행될 수 있도록 시민들한테 홍보 이런 것이 안 된다면 사고가 끊이지 않고 일어날 수밖에 없다. 그냥 북구의 사례를 보면 네네. 여기 항색 정멸 신호등이었거든요. 네. 근데 원래 보행 신호가 있었어요. 근데 운전자들이 보행자들도 소통이 안 많이 된다. 없는데 네. 왜 이곳에 굳이 보행 신호를 두냐 네. 항색으로 바꿔라. 이렇게 해서 바뀌고 전멸등 말씀하시는 예, 전멸등으로 거지. 바뀐 예. 거죠. 거기는 설 필요가 없잖아요. 네네. 그리고 이제 보행자들도 눈치를 보면서 건너야 되고 거기가 상거리인데 그러면 좌회전을 하는 차에 치여셨단 말이에요. 네. 좌회전 하게 되면 우회전해서 오는 차와 또 직진해서 오는 차를 모두 봐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보행자는 사각지대에 놓이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뭐 전수조사도 하고 뭐 후속 네. 대책도 하고 뭐 굉장히 좀 몇 번에 걸쳐서 후속 네. 기사들이 쏟아졌던 기억이 있는데 그 부산시며 경찰청, 교육청 뭐 계속되는 사고 이후의 대책 뭐 조사나 대책이 네. 그럼 구체적으로 지금 나온 현황이 어떻게 된 겁니까? 그 영도구하고 북구부터 일단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영도구는 차량 펜스를 설치하고 올해 9월까지 주정차 단속용 CCTV를 설치해서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고 그리고 교육청은 어린이 통학로 종합안전대책을 발표해서 정비가 시급한 고위험 통학로에 대한 가용 예산 150원을 긴급 투입하고 정비해서 총 1,200억 원을 들여 인프라 구축 및 통학로 확보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 예, 북구를 예. 한번 보시면 보행자 신호등 철거 네. 네. 그다음에 그 백산초등학교 일원의 신호 운영 및 주기 정비 협조 그리고 고원식 횡단보도 이 고원식은 보도랑 높이가 같아지는 겁니다. 좀 올라오는 횡단보도를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동식 단속 부스 시선 유도봉 스피드 디스플레이 설치 협조입니다. 네. 그리고 원형 스톤 볼라드 이게 이제 우리 방지막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보행자 대기 공간 확보를 위한 백상초등학교 앞 학교 부지 활용 이런 게 있는데 사실은 이런 것들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닙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거는 등하굣길에 모든 차를 막으면 제일 좋지만 위험한 예. 화물차라도 막아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없다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보행보다 어린이 안전 등굣길보다는 안전한 등굣길보다는 여전히 이제 교통의 흐름에 예. 중심을 두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사고가 나자마자 발빠르게 부산시가 전수조사를 한 건 맞습니다. 네네. 근데 한 일주일 정도 걸려서 기관도 290여 개가 참여했고요. 421명이 참여해서 전수조사를 583개소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먼저 언론이 그게 어떻게 진행되냐 물어봤는데 알려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그걸 듣고 6월 23일 날 정보 공개 청구를 했는데 비공개가 되었습니다. 근데 저희가 볼 때는 이런 조사 과정에서 주민들의 의견도 듣고 네. 그리고 그 조사 나온 대책을 세울 때도 그 학생들 교사들 의견을 들어야 되는데 이런 것을 사실은 좀 알 권리를 무시한 것도 문제지만 그보다 더 문제는 사실 이게 가장 중요한 그 지역에 사시는 분 뭐가 위험 요소인지를 의견을 반영하고 어떤 네. 대책이 필요한지도 또 의견을 수렴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그런 걸 원천적으로 차단했다는 겁니다. 그 이해가 안 되는 게 예. 이런 정보를 비공개하는 이유가 뭡니까? 물론 정보공개법에 따라서 비공개합니다. 그 구체적 내용을 살펴보면 안전 실태 전수조사 결과 등은 내부 검토 과정이 있고, 그러니까 정책의 내부 검토 과정이 있을 때는 공개를 안 해도 된다는 게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 정보가 공개될 경우 예산 편성, 공사 설계 발주 등의 정책 결정의 후속 단계에서 외부의 부당한 압력 내지는 분쟁에 휘말릴 수 있다는 건데 이게 사실 부당한 압력이란 거라 해봤자 교사들이나 지역에 있는 학부모들의 의견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히려 이런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는 이걸 부당한 압력으로 여기지 말고 당연히 받아들여야 될 요소 하나의
그 의견이라고 생각하셔야 되는데 이걸 부당한 압력과 똑같이 생각한다는 게 참 좀 깝깝하고 안타까운 지점입니다. 그러니까 한편에서는 저는 그런 생각도 드는 게 결국은 이제 뭐 지역의 건설업체들이 가서 펜스도 세우고 뭐 CCTV도 달고 횡단보도도 만들고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게 우리 지역에선 정말 힘들다. 이렇게 해가지고 어쨌든 거기에 공사가 생기면 돈이 되니까. 근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한번 이제 체크를 해야 되고 좀 이런 과열 양상 그리고 좀 더 좀 정확하게 효율적으로 배분해야 된다. 네. 여기에 대해서 얘기를 한 것 같은데. 근데 거기에 대해서는. 대부분 개발이나 이런 거 시민들은 비공개해서 모르는데 업자들은 다 아세요. 아 벌써 다 알고 있다. 비공개 하든 안 하든 다 알고 있어요. 예. 굳이 비공개할 이유가 없습니다. 무슨 일단 용역 알겠습니다. 들어가고 이러면 그 심사위원은 일반 예. 시민들은 모르지만 그 관련자들은 다 알고 벌써 교수들이나 심사위원단들 로비가 다 들어가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좀 불편한 민원이 생길까봐 걱정을 하고 그렇죠. 있다는 뜻으로 민원이 받아들여지는 그러니까 지역의 건데. 민원이 예. 가장 큰 문제죠. 네, 오히려 네. 그런 것보다는. 최근에 이제 시민단체에서 대책위도 결성했던데 어떤 활동 계획하고 있습니까? 안전한 어린이 통학로 확보를 위한 부산 시민사회 대책위를 결성했습니다. 여기에는 좀 이제 보행 어린이 보호구역과 관련되는 시민단체 학부모 그다음에 선생님들 그다음에 지역 주민들이 함께 모였다는 점에서 좀 의미가 있고요. 네네. 첫 번째 활동은 아까 백산 초등학교 어린이 보호구역 사고에 대한 부실한 대책에 대해서 좀 이제 제대로 된 대책을 세우라는 기자회견을 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정보 공개 아까 비공개됐다 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저희가 어떻게 생각했냐면 자 비공개하시면 우리가 그럼 전수조사를 하겠다. 근데 뭐 853개를 다 할 다할 수는 수 없으니까 일단 북구 지역을 먼저 하겠다. 북구 지역이 한 80여 개가 돼요. 네. 어린이 네네. 보호구역이 보통 이제 초등학교하고 어린이집, 유치원인데 근데 이제 병설 유치원 이런 거 있기 때문에 이제 같은 주소를 확인해 보면 56개 정도가 있거든요. 이걸 이제 네네. 나눠서 그리고 저희가 기준을 세우는 것이 아니고 행안부가 마련된 기준이 있습니다. 네. 그 기준을 가지고 전수조사를 해서 얼마나 심각한지 어떤 문제가 있는지 좀 알려드리고 그리고 대책 마련할 때도 이거 갖고 뭐 비난과 뭐 이런 게 아니고 네네. 이런 좀 대책을 마련하시라라는 네. 제안을 좀 할 예정입니다. 그러면은 뭐 앞으로 안전하기 위한 대책 뭐 어떤 것들을 생각하고 계십니까? 일단 그 2022년에 한 손해보험회사에서 설문조사한 게 있어요. 네. 어린이 보호구역, 어린이 사고 그 방지를 위해서 뭐가 필요하냐. 그럴 때 이제 주정차 단속, 네. 그다음에 어린이 보호구역 내 강화, 안내 강화, 그다음에 운전자의 보행자 안전인식 개선. 그리고 운행 속도 이렇게 이제 순서대로 꼽았거든요. 근데 저는 여기서 보행자 안전이 우선이라는 시민의식 개선이 가장 좀 중요한 게 아닌가. 그런 것들이 바탕이 돼야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보행자도 없는데 왜 보행 신호가 있어 항색 정멸등으로 바꿔주세요 이런 민원이 덜 생기고 네. 그래서 이제 안전이 유지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또 얼마 전에 시의회에서 지난해 얘기 때 시의회에서 학교 교통 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이 이제 네, 개정이 네. 됐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 이제 교육청의 책임을 강화하는 거거든요. 근데 실제로 단속을 하거나 시설물을 설치하는 건 교육청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물론 교육청에 대해 책임도 많이 부여해야 되겠지만 더 네. 중요한 건 부산시 경찰청 구 일선 학교 교육청 모두 좀 유기적으로 책임과 의무를 좀 다할 수 있는 이런 인식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다른 나라 사항을 좀 제가 한번 네, 네. 이걸 네. 찾으면서 짚어주세요. 되게 좀 놀랐었는데 스웨덴에는 홈존이라는 게 있습니다. 홈존. 예. 근데 저희는 30에서 50이지 않습니까? 네, 네. 홈존에 들어가면 홈존은 보통 주택가나 학교 등인데요. 5에서 7km만 갈 수 있습니다. 아. 그리고 여기 내에는 이 구역 내에 주차장을 설치할 수 없고요. 그리고 보행자보다 차가 빨리 가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난리가 나겠죠. 뭐 네. 저도 네, 네, 운전자라 네. 그렇긴 한데 그다음에 프랑스는 초등학교의 길이라고 해서 등하교 시간에 학교 앞에 모터로 작동하는 모든 교통수단은 안 됩니다. 오토바이, 자전거도 모터가 달리면 안 되는. 파리가 진짜 15분 도시를 하고 있는 곳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파리는 전체 지금 30km로 하기 위해서 시범 사업을 또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저희가 좀 또 참고해야 될 게 독일의 경우인데요. 독일은 교사와 학생이 스스로 학교로 가는 길을 조사하고 문제 지역을 표시하고 등록하여서 안전한 통학로를 찾는 참여형 프로젝트인 디지털 통학로 플래너라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부산시가 정보공개 행거랑 좀 되게 대조적이라 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도 이런 걸 좀 벤치마킹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어린이 보호구역 내 제도 그리고 설비를 온전하게 갖추고 그리고 보행자의 안전 특히 등굣길 어린이 안전이 최우선이라는 시민의식 그리고 일방적인 대책이 아닌 교사 학생의 참여를 통한 참여형 조사와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예, 요즘 이제 방과후 교실 같은 데서 마을 지도 네. 만들기를 참 많이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예, 예. 또 그런 거 할 때 우리 학교 앞에 통학로는 안전한지 그런 것도 같이 한번 조사를 해보면 참 좋겠다 그렇죠. 학교 생각이 앞도 드네요. 다 문제지만 예. 학교 앞에 오는 그 길에 불법 주정차가 정말 많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사실 같이 조사하고 근데 조사해서 일방적으로 다 빼가 아니고 네네. 이제 그런 캠페인과 네네. 또 이제 그런 좀 호소를 하는 이런 걸 해서 네. 불법 주정차나 등굣길이 좀 안전할 수 있도록 네. 만드는 그러니까 모든 지금 시민이 다 해야 되는 부분. 방송 들으시면서 시민의식 얘기하면서 끄덕끄덕 그래 당연히 그렇게 해야지 하는데 막상 거기에서 엑셀레이터에 밟고 있는 분이 혹시 내가 아닐지 뭐 그것도 생각해 맞습니다. 보시면. 아까 사고 날 뻔했는데 벽에 바짝 붙었다 했다입니까? 애들한테 예. 그걸 가르칠 수는 없다입니까? 그렇죠. 예. 너무 예. 자 부산 참여연대 양민숙 사무처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자갈치 아줌마 18,234